네,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내일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례회 핵심 쟁점이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추경 예산안이긴 하지만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의 첫 예산 심의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박 시장 1호 공약이죠. 어반루프 관련 사전 타당성 용역조사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지금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혜린 시의원과 또 국민의힘 윤지영 시의원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반루프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이 내용으로 지금 시의회 또 부산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먼저 이 삭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 건지 윤지영 의원께서는 또 예결위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이 예산이 그 10억에서 5억으로 삭감을 해서 조정이 되어서 넘어온 예산인데 이것을 시의회,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네네. 이거는 상임위의 결정을 지금 예결위가 완전히 지금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상임위가 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상임위 무용론까지 지금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어반루프 이 용역의 예산을 삭감한 그 명분이 뭐였냐면 예. 시급성 그리고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명분을 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 오거돈 시정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정무라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시정이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네. 그다음 시장 사태 이후 그 1년이라는 시장 공백 기간 동안 사실은 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이제 시청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모든 일들을 굉장히 스피디하게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미 이게 지금 가장 긴급한 상황이고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네. 시급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지금 예산을 삭감을 했고 예. 그다음에 이 사업이 실현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말 그대로 이거를 사전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부분인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예산 전액을 네. 삭감했다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는 그런 의도된 결과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발목 잡기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급성 이거 부산시가 할 일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이제 용역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이걸 왜 삭감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 심사인데요. 네네. 그 시민의 세금을 잘 지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내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는 부산시의 가장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으신다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산 시민들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그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부산 시민이 어디가 가장 힘든지 어떤 점을 부산시가 해소해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였다면 당연히 의회가 그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어반루프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경의 의미에서 이 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반루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어반루프를 우리 시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점들을 다시 상기해 보신다면 더 많은 시민들과 그리고 우리 의회와 논의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숙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박형준 시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게 엑스포 때문에라도 어반루프는 빨리 이제 결정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게 어반루프와 엑스포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시급성은 혹시 뭐 공감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예. 다녀오셨죠. 이 엑스포에 제안서를 드리고 왔는데요. 우리 어반루프 지금 계획을 보면 공항에서 북항에서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15분 만에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공항을 갔을 때 그 기차나 지상으로 이제 다니면서 그 나라의 첫 모습을 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에 대해서 네네. 우리 시장님 모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신 거죠?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다. 그게 들어설 경우에. 그렇죠. 우리가 15분 만에 북한을 그러면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엑스포에 굳이 네. 뭐 이게 어반푸가 꼭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15분 그래서 만에 그 논란은 일단 네. 뭐 나중에 다시 예, 예. 얘기를 나누고요. 일단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돼야지 어반루프가 당장 시급한 건 아니다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재용 의원께서는 어떻게 재반박하시겠습니까? 코로나19 극복에 추경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예산 편성에 동의를 했느냐라는 지적을 해보면 시장 1호 결제안이 사실 이제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동백전 발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첫 결제였었습니다.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동백전 확대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또 어려움을 네. 이렇게 감해주기 위한 동백전 확대 발행을 하게 되면 거기 따른 이제 인센티브를 보상금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네, 됩니다. 네, 네. 그 예산 300억을 사실 상임위에서 100억을 깎았거든요. 코로나에 대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코로나 대응 예산은 그 300억에서 100억을 깎는다라는 거는 과연 그 명분에 부합한 건지 단지 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 아니라 다른 당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당 시장이 내놓는 공약이라든지 결제안은 무조건 깎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지점입니다. 발목 잡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방금 우리 윤지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백전의 경우는 이번에 저희 추경 예산에 3가지 종류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가지는 이제 국비 매칭이었고요. 한 네. 가지가 이제 12 전액 300억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동백전이 3만 원의 페이백을 주고 있는데 5만 네. 원으로 증가하겠다라는 시장님의 의지를 담은 예산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동백전을 쓰면서 받는 페이백은 과연 이게 지역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진정으로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하고요. 지금 우리 동백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일시적으로 한 번 소비의 페이백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걸 중층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애초에 동백전이 도입될 때부터 저희 의회가 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00억을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최종 조정해서 50억 삭감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백전 삭감 이 예산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받는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시급성을 따지더라도 지금의 현재 구조로는 좀 예산은 뭉치는 어느 면이 정도 있다. 좀 네. 삭감이 필요한 부분이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본 게 2가지 이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이게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강조를 했는데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 얘기를 해주시죠. 예. 협치라는 거는 말로만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협치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시장이 예결 시작하기 전에 이제 프랑스로 출국을 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을 다 찾아뵙고 이 예산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오시고 난 이후 바로 어저께도 이제 예결위에서 그 개수 조정하기 전에 또 이제 회의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읍소를 하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협치하겠다라고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정당이 다른 시장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전액 다 삭감시켜 버리는 이런 부분은 진정한 협치의 모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더 양산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부산 시민, 그다음에 부산의 발전이라는 큰 주제만 가지고 서로 진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야 되는 이게 바로 협치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번에 1조 1,221억이었습니다. 부산 추경만. 예, 예. 그럼 그 중에서 이제 그 용역비 예산 10억 원인데 협치를 얘기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물었을 때 민주당 측에서는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견제와 감시입니다. 시 행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적절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저희 의회가 견제와 감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데 그 협치의 측면에서 이게 10억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크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협치하는 차원에서 이 돈은 그냥 줘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 의회는 있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이게 시민 대표로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게 다만 뭐 100만 원이 되었든 1000만 원이 되었든 그 예산의 적절성 그리고 시기적절함 등을 저희가 잘 파악하고 판단하라고 시민들이 저희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것인데 네. 협치의 차원이라고 그 예산을 그냥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정말 그 심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인 것 뭐 같습니다. 단순 협치의 차원만은 아니고요. 이제 뭐 어반두프를 부산에 꼭 필요한 뭐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그 어반루프가 네. 1조 정도가 드는 예산이고 공사 기간만 지금 5년 정도를 잡고 계신데 이렇게 기술 용역을 저희가 10억을 주고 하게 되면 애초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시청 뒤에 우수저류 시설을 애초에 기술 용역을 하기 전에는 60%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용역을 했더니 2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기술 용역의 한계 또한 좀 명백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여야의 협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번 예산안 삭감에 대한 부분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